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이다혜입니다. 혁신지원 사업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혁신지원 사업 중에서도 교육혁신, 교수학습연구센터 관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학습법 향상, 2. 기초간호 특강, 3. 기타로 나누었습니다.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은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초간호 프로그램은 병태생리와 기초간호생물 특강, 기타는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실전 특강입니다. 첫 번째 파트,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2차로 나누었습니다.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1차는 필기 및 요약 전략 온라인 특강, 2차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 온라인 특강, 시간관리 프로그램 1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시간관리, 2차는 학습법 계획 온라인 특강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교내 LMS로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필기법과 시간관리법은 아직도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하여 9월에 진행한 나만의 온라인 학습법 공모전 전공학습 부문에 참가하였고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했으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량이 많은 간호학과에서 효율적인 필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 4학년 선배의 학습법 특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제50대 나이팅게일로 뽑힌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학점관리, 학습법, 학교생활 팁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실습, 교직이수 등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마음껏 말씀해주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모든 과정을 겪고서 말해주는 조언들은 타인이 해주는 조언보다 더 생동감이 넘치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학년별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제시해 주셨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해야 할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특강이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1월 19일에 진행된 온라인 학습법 향상 특강입니다. 앞서 나온 2차 시간관리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해주신 가치성장연구소 서지은 강사님이 다시 한번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녹화된 강의가 아닌 실시간 줌을 통해 직접 소통하면서 질의응답도 가능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시간 관리의 연장선으로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법이나 뇌가 좋아하는 기억법, 가시적인 계획 세우기, 나만의 루틴 만들기 등 딱 현재 우리의 온라인 학습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강의해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점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수업인데요. 아무래도 집중력과 공부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법을 찾아서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온라인 기초간호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병태생리 특강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병태생리 특강을 대면으로 들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였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론 4시간, 강론 4시간으로 종양, 심혈관계, 호흡기계를 아우르는 기초 병태생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사전 퀴즈를 통해 미리 나의 수준을 점검하고 줌에서 강사님을 만나 OT를 들은 뒤 일주일간 LMS 녹화 강의를 듣고 나면 다시 줌에서 사후 퀴즈 및 전체 퀴즈 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강의 시작과 끝에서 강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강의 도중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가장 유연한 수업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건 저의 사전평가, 사후평가 점수입니다. 72점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후평가에서는 92점으로 점수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점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점수를 보고 나면 특강을 듣는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1월 22일부터 진행된 기초생물학 특강입니다. 정식 기간은 내일까지지만 본 특강은 전부 LMS 녹화 강의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초생물학을 들으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눈길을 사로잡는 플래시 녹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전부 녹화 강의라고 하면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점과 다소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OT를 포함한 총 15차시를 들어야 하는 많은 양과 인체의 구조, 유지, 제어와 조화라는 조금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특강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그 방식이 궁금하시죠? 다음 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생물학 강의는 첫 시작에 흥미를 이끄는 서두로 유명한 기사나 관련 책, 화려한 플래시 효과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중간에 귀여운 코코가 직접 학습 목표를 읽어주기도 하고 적절한 그림과 표를 통해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강의 시간도 30분 남짓으로 짧게 끊기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을 하여 듣기에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아나운서 발음으로 총 정리를 듣게 되는데 이게 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녹화 강의보다도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기타 프로그램입니다.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실전 특강입니다. PPT 기초부터 실전 스피치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도 제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 본 것입니다. 끊임없는 발표와 팀플, 교육 자료를 만드는 우리 간호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특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의 방식은 사전 녹화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기초 지식을 점검한 뒤 온라인 줌에서 강사님을 만나 실전에 필요한 스킬과 각종 팁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님께서 기본으로 PPT 틀을 제공해 주셔서 강의를 들은 뒤에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학연 특강을 듣고 종합적으로 느낀 점은 특강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직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성을 배움으로써 주체적인 자신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19학번으로 들어오면서 혁신지원 사업을 초기부터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남은 올해, 내년 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겪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지원 사업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혁신 사업에 대한 소개, 두 번째로는 활동 내용 보고, 세 번째로는 활동 후 소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타혁신 사업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공감 역량을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강의를 하거나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사례대로 보시면 지역공유교육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고 손반사 관리교육, 코어 운동교육, 수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한 달 동안 대면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유 특강은 작년 11월에 운영하였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과 감염관리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공감 PBT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극복에 대한 UCC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VR 중심 창의 융합 교육은 올해 1월에 운영하였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해와 콘텐츠 촬영, 편집 등에 대하여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초간호 병태생리 특강은 올해 1월에 운영하였고 실시간 줌 영상, 비대면 수업과 학교 LMS에 업로드된 특강 영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에 언급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여했던 활동 사진들입니다. 제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어 운동 교육입니다.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법, 코어를 위한 운동법, 상체를 위한 운동법, 하체에 대한 운동법, 근육 운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직접 몸으로 따라하는 실습 비중이 높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관리 교육입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함께 듣는 강의였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감염 전파의 3요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인보호구의 사용 원칙과 보호구를 벗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 전파가 되거나 직접 경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시간에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공헌 관련 UCC 공모전입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 생활 속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활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에 팀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팀원들의 역량과 상호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한 달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주차의 미디어 플랫폼의 이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2주차에는 유튜브에 직접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콘텐츠 기획과 콘텐츠 촬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4주차에는 콘텐츠 편집과 썸네일 제작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직접 영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실습이 이루어졌지만 강사님의 피드백 덕분에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 기초간호 병태생리 특강입니다. 실시간 줌으로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교내 LMS에 업로드된 특강 영상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었고 사후 테스트를 보고 나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업로드된 특강 영상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변화와 성장이 매 순간 이루어지면서 매 순간이 배우기 위한 도전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진로 역량 개발 경험을 쌓으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장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들과 공모전 주제가 비슷할 경우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동기들과 같은 팀을 만들어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 교육을 진행했을 때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조금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교육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쯤 감염관리 교육을 들을 때 학교 수업 강의 시간과 겹쳐서 끝까지 특강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특강 때는 1학기 혹은 2학기 학교 수업과 겹치지 않게 특강 수업을 조정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혁신지원 사업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현재 재학 중인 20학번 이혜인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방학 동안 참여해왔던 혁신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인사말, 그리고 두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와 소감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7일, 8일 양일에 걸쳐 신입생 대학생활 성공 프로그램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하게 집에서만 방학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순간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보다 발전된 나를 목표로 가지고 이 두 강의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신입생 대학생활 성공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 강의는 인제대학교 오진아 교수님과 함께한 교양으로 바라보는 간호학, 쓸모있는 신화의 세계였습니다. 이 강의는 오진아 교수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신화의 쓸모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신화와 간호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며 궁금증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의료 용어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일깨우게 해주었는데요. 또 이에 해당하는 신화 내용도 오진아 교수님께서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시며 학생들이 더욱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이 의학용어 같은 경우 모든 전국의 간호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과목인데요. 저는 이 의학용어를 신화와 함께 접목을 시킴으로써 다른 간호학과 학생들과 차별화를 두어 창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공에 대한 지식도 좁고 깊게가 아닌 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진아 교수님은 간호학의 시선으로 신화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닌 신화 이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함께하는 다양한 부분들도 신화 말고 간호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깨달음도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강의는 김슬기 간호사님과 함께한 간호 해외 봉사자의 시선 3만 킬로미터 지나온 긴 여정 이야기였습니다. 김슬기 간호사님께서 코이카를 통해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진행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몽골, 이집트 각 나라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신 봉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강의 후에 김슬기 간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다시 직접 받은 사진인데요. 실제로 몽골과 이집트 각 나라에 있는 수술실 병원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특강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임상에서만 활동하는 간호사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슬기 간호사님께서 해주신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 등을 통해 이 강의는 제가 과거에 단순히 정했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미래에 어떤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제 진로에 대한 생각도 더 넓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서 주관한 김슬기 간호사님, 오진아 교수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의 전 제 목표였던 어제와 다른 나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간호와 신화 사이의 강의를 통해서는 신화 그 자체로만 읽었던 이야기를 간호학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고, 또한 이뿐만이 아닌 신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간호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봉사와 관련 특강은 임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제 꿈을 더 높고 넓게 바라보도록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일방적으로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비대면으로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서로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생각의 폭도 더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와 다른 나를 이뤄갔던 과정을 등산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옆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듯 혁신지원산업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점차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넓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나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혁신지원산업단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강의를 앞으로도 기대하며 저는 오늘 신입생 대학생활 성공 프로그램 강의 후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간호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황돈영,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기와 함께 2020년 서울여자간호대에서 시행한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참여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팀으로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나만의 온라인 전공학습 공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온라인 전공학습 공모전은 2020년 코로나 시기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온라인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공모전이었는데요. 온라인 전공학습법 공모전과 온라인 기초학습법 공모전, 이렇게 2가지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한 부분은 전공학습 공모전이었는데요. 전 과목의 학습 전략, 그 중에서도 특정 과목 레포트 작성 및 과제 준비 방법, 특정 전공의 온라인 학습 방법, 특정 과목 시험 준비 요령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3학년 전공 과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간호학을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저희 작품의 제목은 성인스타그램으로 SNS를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학업을 진행한 것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학습을 이어나가다 보니 2020년 저희 팀원의 학업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모전 입상을 위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학습법을 정리하면서 생긴 또 다른 노하우나 아쉬웠던 점 등은 어려운 전공학습에 있어서 학습의 틀을 잡아두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습법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뿌듯하기도 했고, 다음 학기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만의 학습법이 도움이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직업기초간호역량 특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직업기초간호역량 특강은 재학생들의 미래융합간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케어 학습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그 커리큘럼에는 VR 홀로그램 키트 만들기 및 체험, AR 슈팅 게임 만들기, 롤러코스터 VR 만들기, 태양계 만들기와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는 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발된 다양한 학습 도구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의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에서의 학습 방법이나 의료 처치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연 중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AR과 VR 기술을 통합한 MR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 해부학 마네킹을 가상 공간에 두고 4-5명이 함께 인체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첨단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장을 구축해서 실제와 유사한 환자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간호술기 교육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여자간호학교에서도 이번에 VR을 활용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로마키 등을 이용해 가상 배경을 설정한 시뮬레이션 및 컨퍼런스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간호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혁신지원사업단의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직업기초간호역량 특강은 그 출발점이 되어주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스토리 경진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스토리 경진대회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입니다. 하이스토리 마이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인데요. 들어갈 내용으로는 자기소개 및 비전, 교과목 이수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교내외 학생활동 참여 내역, 자격증 및 수상 내역,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나의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라 취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려고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스토리 경진대회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방송국 활동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 활동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방송국에서 했던 영상제, 방송제, 음악제, 그리고 치매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이스토리 경진대회는 미리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정리해보고 정리한 것을 제출해서 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혁신지원사업단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와서 학업에도 학업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프로그램들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모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혁신지원사업단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0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성과 공유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혁신지원사업 참여활동 발표를 맡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8학번 유아미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지원사업 중 산학협력혁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혁신에서 진행되는 레노 프로젝트와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활동 내용들과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중 제1유형 자율협약형에 선정되어 교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혁신 지원 사업 중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력 혁신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교육 고도화를 위한 레노 프로젝트, 그리고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레노 프로젝트는 첫째,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 경쟁력 우위를 도모하며 둘째, 간호실습 교육의 혁신적 교육 방법을 통해 시뮬레이션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산학협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에듀테크 기반의 실무교육 고도화를 시킬 수 있으며
간호보건 특화형 협력 성과를 상출시키고 산학협력 사업의 운영의 질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레노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 4학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 한 조당 3명씩 활력징후, 감염관리, 입원관리 및 병원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 프로젝트는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간호 영역의 취창업 분야에 맞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며 보건의료 산업의 취창업 역량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 4학년 중 선착순 100명으로 선발되며 약 15일간의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레노 프로젝트와 자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노 프로젝트는 VR 기반으로 진행되는 가상간호 실무 교육으로서 2학년 때 배운 기본 간호학 실습을 토대로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며 감염관리 술기에 맞춰 내과적 손씻기와 멸균 물품 관리를 수행하였고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입원관리 및 병원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컨설팅 선생님께 받은 자기소개서 작성 자료를 참고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의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컨설팅 선생님께 보내어 개별로 컨설팅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기본 구조, 병원별 자기소개서의 특징,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산학협력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부족한 실습 경험을 교내 실습을 통해 채울 수 있었고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어 단계별로 시행되는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항목에 맞게 작성하는 게 어려웠는데 1:1 컨설팅을 내가 작성한 자소서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되었고 금년 취업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